트레이딩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우 이론, 그리고 여러가지 보조 지표를 복합해서 만든 다양한 매매법에 대해서 공부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공부량을 이렇게 때려 넣어도 정작 진짜 차트를 보고 실제 진입 타점을 잡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차트가 더 복잡하게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복귀해보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했음에도 차트가 더 복잡하게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은 타임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타임프레임을 똑같은 목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변수만 많아지고 정작 포지션 진입이라는 최종 단계에서는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타임프레임별로 각자의 목적과 쓰임이 있다는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은 과거에 저처럼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지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추세의 방향 분석 방법과 타임프레임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타점은 눌림목 P 타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눌림목 타점에는 총 4가지 등급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등급이 있다는 건 등급별로 장단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P 타점은 정확도 측면에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많은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리에서는 해당 타점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눌림목 P 타점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타점을 보다 정밀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총 3개의 타임 프레임을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디렉션 프레임, 두 번째 메인 프레임, 세 번째 서브 프레임. 총 3개의 타임 프레임은 각자의 투자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봉이 전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포지션 진입부터 정리까지 하루 내로 끝내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타임 유형에 속할 것이고, 포지션 홀딩 자체를 하루 이상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윙 트레이딩에 포함이 되겠죠. 스캘핑은 분 단위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감의 영역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보자분들일수록 가급적 스윙 트레이딩 유형의 타임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각 프레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디렉션 프레임은 3개의 타임 프레임 중 가장 큰 타임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렉션 프레임을 해석하는 목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의 추세의 방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포지션의 확률적 우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포지션을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원칙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고, 방향성이 없을 때는 아예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거나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자라는 거죠. 디렉션 프레임의 두 번째 목적은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시간봉에서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해서 롱 포지션을 태워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가격대가 디렉션 프레임인 4시간 봉에서 체크해둔 이전 추세의 전고점 라인과 거의 맞닿아 있는 거죠. 이런 전고점 자리는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저항 구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태우는 건 손익비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전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 되겠죠.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전저점, 전고점 혹은 과도하게 쌓여있는 매물대를 미리 체크해둔다면 포지션 진입 전에 내가 진입하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 프레임에 대한 부분인데, 메인 프레임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타임 프레임입니다. 메인 프레임을 해석하는 주요 목적은 추세 분석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메인 프레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런스와 임밸런스 개념으로 추세의 방향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또한 거래량에 대한 판단이나 추가 근거를 덧붙이기 위해서 보는 보조지표 역시 바로 이 메인 프레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브 프레임에 대한 부분인데, 서브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추세 분석을 똑같이 진행해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진입 타이밍을 잡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요약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P 타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디렉션 프레임에서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추세 추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컨펌한다. 그리고 주요 매물대 자리를 체크하고 실제 포지션 진입 전에 손익비 측면에서 위험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컨펌한다. 2단계,
메인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에서 추세의 방향 분석을 진행해준다. 3단계, 메인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 두 개의 타임 프레임이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리킬 때만 포지션을 진입한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차트를 가지고 눌림목 P 타점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가장 사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윙 트레이딩 유형으로 타임 프레임을 세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디렉션 프레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4시간봉 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건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약 7일 정도가 경과했을 때 시점으로 따져서 놓고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렉션 프레임에서는 지금 하나의 추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딱 이 정도만 간단하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렉션 프레임에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정고점 같은 자리를 먼저 회색 박스로 처리를 해두고 이러한 구간은 나중에 잠재적 저항 구간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러한 정고점 라인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라면 손익비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대로부터 이 회색 박스 구간까지 4%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디렉션 프레임에서 추세 추종 전략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1단계는 무사히 통과했다, 이렇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는 메인 프레임을 해석하는 단계죠.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이전에 배웠던 추세의 구조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처음 추세 분석을 할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먼저 구분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 하나, 이 지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하나가 보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인 하나의 이 움직임만 파악해도 됩니다. 그치만 제가 언제부터 이 상승 추세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전의 추세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승 파동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의 고점과 이 두 번째 고점이 미세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주추세인 상승과 반대되는 움직임 혹은 옆으로 움직이는 이 밸런스 구간이 파악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만큼은 밸런스 구간의 저점이 아래로 하방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후의 움직임에서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밸런스 구간의 저점 라인 부분을 훼손시키면서 강한 하락이 한번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출몰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 나타났던 하락 추세의 임밸런스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이 밸런스 구간, 따라서 이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라인은 적어도 이 거래량이 있었던 해당 캔들 위를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상승 추세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의 상승 추세 안에서 봤을 때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 추세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임밸런스 구간을 먼저 찾고 그 직전에 있었던 밸런스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근처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밸런스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밸런스 구간은 추세 전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 추세 전환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메인 프레임인 1시간봉은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만 매매를 한 가지 전략만 세워서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반대 전략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숏 포지션 전략은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인 추세 전환 기준점이 아래로 돌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매도 포지션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메인 프레임의 추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메인 프레임인 1시간봉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에서의 방향성 역시 상승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롱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메인 프레임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서브 프레임에서 역시 하락 추세로 동일한 시점을 가리킬 때 그때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역시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서브 프레임에서 과연 언제 이 상승 방향성을 일치하게 보여주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15분봉 서브 프레임 해석입니다. 메인 프레임이든 서브 프레임이든 해석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가장 최근의 추세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브 프레임에서 실시간 추세는 어떤 거죠?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현재로서의 가장 최근의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브 프레임에서 역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추세의 구조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줄 필요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거래량이 터져 있는 이 지점을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없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이 거래량이 터졌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요한 자리로 둬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점을 낮췄던 이 임밸런스, 가장 최근의 임밸런스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이 밸런스 구간 역시 자리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추세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을 이어봤을 때 밸런스 구간이 명확하게 반등이 나왔으나 이 자리를 만나면서 저항을 강하게 받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자리를 위로 올렸을 때 그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메인 프레임이 상승이고 서브 프레임 역시 상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향성이 한 곳을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포지션을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이 추세 전환 기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강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지점이 조정의 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진입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손절 라인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역으로 내가 어떤 근거로 진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았었던 근거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걸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이 조정 자체가 끝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올지언정 이게 정말 추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면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 아래로는 다시는 가격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 하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걸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라인과 밸런스 구간의 고점 라인, 이 해당 부근을 돌파했었던 이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까지 이격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대략 0.5% 정도의 이격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전체 자산의 마이너스 5%까지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섰으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이상을 사용한다면 손절 라인을 터치했을 때 마이너스 5%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손실 범위보다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하는 데까지 굉장히 더 큰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 마이너스 5% 이내에서는 리스크 테이킹 관리를 해주는 것을 최대한 권장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본다고 오늘 설명을 좀 이렇게 길게 해봤는데 처음 듣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치만 제 경험칙상 이 정도 메커니즘은 반복 숙달하시면서 백테스팅 직접 해보시면 어느 정도 금방 감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니까 본인 걸로 만들어서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면서 숙련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눌림목 P 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컨펌 프로세스와 손절가까지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손익비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목표 TP 값은 일부러 말씀드리지를 않았어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걸 알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쌓아온 데이터와 그 공부량이 없으면 TP 값을 아무리 알려줘도 정작 진짜 본인 돈이 들어가 있으면 포지션 홀딩 그거 쉽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내 깜냥에서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쌓으면서 또 잃어보면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안 와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의 숙제처럼 받아들이시면서 진짜 못해도 최소한 100개 정도의 백테스팅 데이터를 쌓으시면서 손익비를 몇 대 몇으로 가져갔을 때 이 타점은 승률이 가장 높더라 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우신다면 아마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타점 외에도 당연히 다른 조건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질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여라도 남들은 포지션 한 번에 수익률 50%, 100% 지키던데 이 가이드라인은 뭐 따라해봤자 고작 5%, 10%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고수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 트레이딩은 제가 추구하는 트레이딩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